검찰 영수증이 왜 다 백지냐고 물어보니까 한동훈 하는 말이 잉크가 다 휘발됐다네. 야 진짜 이거를 우리 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냐 너? 어? 야 동훈아 너야말로 휘발놈일세.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가 쓴 거냐고. 왜 백지야 이 휘발놈아. 그 돈을 누구한테 쓴 거야 이 휘발놈아. 어? 너 윤석열 그렇게 그냥 걔보다 못한 짓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은 기분이 좋냐 이 휘발놈아. 아니 뭐 어디 가서는 뭐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하더니 네 자신이 그게 뭐야 그게. 야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냐. 진짜 세계 쪽팔리다 세계 쪽팔려 이 휘발놈아. 다 써 백지 그 영수증. 한동훈 휘발놈. 이 휘발놈이 진짜. 다 휘발시켜버려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입니다. 오늘 8월이 됐습니다. 예,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휘발시켜 버릴 테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8월이 됐습니다. 네, 세월이 빠릅니다. 예, 제가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벌써. 네, 벌써 싸대기가 오래됐고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이 싸대기 방송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윤석열 덕분이죠, 뭐. 예, 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도 한 대 싸대기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휘발놈 한동훈. 야, 저는 이거 네. 한동훈 저 이불킥을 하면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헛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쪼잔하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하면 쪼잔함의 특징 아닙니까? 변명도 엄청 쪼잔해. 네. 근데 어쩌다가 이런 말이 나왔지? 뭐 궁색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정말 박제될 말 아니에요. 두고두고. 그렇죠. 정치를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뇌가 휘발돼 버린 거죠. 그 순간 하얗게 휘발되었나 진짜. 뇌가 휘발되고 생각이 네. 휘발되고 뭐 이래가지고 야.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선생님? 이럴 땐 좀 창의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진실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억지 변명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그 한동훈도 머리가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이걸 드러난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다. 네, 나쁘다. 네. 얘가 뭐 서울대 나온 애 아닌가요, 얘도? 서울대 나온 놈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잖아요. 윤석열과.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라는 것이 특정 영역으로만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으로만 많이 쓰면. 네네. 그래서 뭐 물리학의 천재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완전히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간관계 이런 쪽에는 지능이 발달이 안 되고 이제 자연과학 쪽에만 발달한다든가 거꾸로 이제 사기치는 쪽으로만 발달하는데 자연과학은 전혀 모른다든가 네네네네. 이렇게 사고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천재고 좋은 사람들이죠. 네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아하. 근데 서울대에 나왔다는 얘기는 정답 맞히는 전문가로 양성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점과도 연관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창의적인 사고를 잘할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도 한국의 그 엘리트들 네네. 소위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도의 학문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 특징이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거에 대한 정답을 써와라 그러면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정확한 답을 써온대요. 정답은 거기에서는 아주 그냥 독보적이랍니다. 근데 네 생각을 좀 얘기해봐라. 이러면 백지. 휘발. 생각 휘발. 네, 아무것도 대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 외워서 맞추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현상이긴 해요. 지금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이어서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네네네. 그런 것도 일환이 되는 거네요, 이런 거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또 진짜 왜 딱 식당 이름이랑 결제 시간이 휘발됐냐 이겁니다 진짜. 그거 침 묻혀서 지우면 그렇게 지워집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햇볕을 받으면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게 근데 햇볕을 받으면 다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죠. 네.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뭐 휘발시킨 거죠. 사실은. 가리고선 이렇게. 뭐 그랬겠죠. 하여튼 대단한 정성이에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와. 대단한 정성이고 이게 지금 이제 이과 출신들은 또 엄청나게 공격들을 하고 있답니다. 니네 이 문과인 놈들, 무식한 놈들, 이게 실제 잉크가 아니라 무슨 뭐 뭘로 이렇게 쏴서 뭐 하는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이저 저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받으면 다 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과기 때문에 잉크가 휘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난데없는 문이과 논쟁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잉크인 줄 알았군요. 네네, 잉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잉크가 휘발됐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아마 이제 식당 이름이나 시간은 뭐 일각에 의하면, 식당이 어딘지, 혹은 혹시 룸은 아닌지, 그렇죠. 또 시간이 언제 먹었는지. 낮은 아닌지, 아. 혹은 새벽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업무 시간 외에 이거를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놈들이. 그렇죠. 골치 아프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뭐 저 논현동 룸바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뭐 단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업무가 처리돼야 될 상황에서 술집에 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죠. 아, 그거 참. 예, 그건 뭐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걸 다 지워야 됐으니까. 지워야 되니까. 예. 게다가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그것도 뭐 몇십억이랍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 윤미향 의원 때는 그 할머니 하나 없다고 영수증. 미용실 어. 미용실 그 사용 영수증이 없다고. 와. 횡령 걸었죠. 횡령을 걸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영수증 아예 없는 게 수십억이고 네. 영수증이 영수증이 있는 것조차도 식당 이름이나 지워버리고. 결제 시각을 지워버리고. 아니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었죠. 시민단체. 민간인이죠. 네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 검찰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 세금 쓰는. 사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아이폰 비번 풀지 않고 버틴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건데 이거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예,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네. 예, 그리고 당당하게. 예, 휘발됐어요? 날라갔어요. 아 선생님 이게 얘네들이 이게 이제 그 책임질 것들도 다 이렇게 네네. 정말 양심이 휘발된 듯한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건 없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실수, 잘못, 범죄 이런 걸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네. 문제는 이런 짓을 왜 뻔뻔하게 하느냐 이거죠. 예.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잡았을 텐데 옛날에도 네네. 재집권에 대한 뭔가 있어요. 재집권. 자신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아 그거 없이는 이렇게 못하죠. 자신감이 있다. 네,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음번에 지지 않는다. 아.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저희로서는 끔찍한 얘기인데요. 저기 막 정권이 바뀌면 네네. 이거 다 두려워서라도. 다시 다 걸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 걸려서 털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양평 고속도로권도 그렇고 예. 그때 가면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아하. 이거를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자신감, 플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게? 그게 일단은 뭐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뭐 10월에 이재명 대표를 뭐 사퇴시킨다. 8월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예, 8월에 지금 청구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사퇴할 수 있다. 예, 이런 예. 얘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승리한다 총선에서. 뭐 이런 게 이제 소극적인 구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면 민주당을 뭐 분열시키고 와해시켜서 일부 흡수, 네네네. 뭐 이제 수박들을 흡수해서 그 정계 개편을 시도해서 캐비넷 풀고. 예,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돼도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네네네. 뭐 도발을 해서 공포병을 조성해서 뭐 계엄령을 선포하든 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또 플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뭘 가동시키더라도 어쨌든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거죠. 다음번에 우리는 계속 집권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야, 그렇죠. 니네들이 뭐라고 지적했든 잉크가 휘발됐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놈들아. 뭐 이런 거군요. 뭐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도 네네네.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뻔뻔하게도. 네. 야,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걸 철회해야. 선생님 저희들도 사실 그 얘기하면서 야 설마 진짜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지 이 정도까지 뻔뻔하게 다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전 다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최은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짓을 하는 데에는 백이 있어야 돼 뒤에 뭔가. 예, 그게 예. 바로 다음번에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주 지금 이 퇴진과 탄핵을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네.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그 좀 억장이 무너지는 화가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걔네들의 예. 아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죠. 현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네. 현실에서는 절대 그럴 제가 수 없는데. 미리 좌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지네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아. 뭐 박근혜는 자기가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올 줄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다음 대선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기득권층의 과대망상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에요, 망상. 아, 그럴 거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이없이 나오는 거다 이런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검찰 공화국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이제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시켜가지고 원래 네. 이제 검수 완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완박이 안 됐죠. 네. 중박이든가.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어설프게 됐죠. 예,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또 시행령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더 해야 돼. 종결 거기서 안 돼. 우리 검사들이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검찰이죠, 검찰. 그건 검찰인데 그냥. 나쁜 검찰. 윤석열도 검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뭐 그런 마인드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그거잖아요. 검찰식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그거니까 그걸 최대한 쓰겠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인간 백정 사람을 잡는데 아주 특화된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쪽은 정말 잘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어허. 죄 없는 사람 잡아 적치고 죽이는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예. 그걸 얼마나 열심히 쓰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무기인데. 그러니까 수사권을 넣을 수가 없는 거군요. 없죠. 그럴 수 없죠. 아, 자기들의 그 무기니까. 그렇죠. 군부 독재 정권 때는 기본적으로 무기가 고문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 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러네요. 패고. 근데 지금 그걸 못 하죠. 검찰 독재 정권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수사권입니다. 아, 수사권이다. 네,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번에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무혐의 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걸로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렇죠. 계속 수사를 이어서 하고 네. 뭐 이화영 부지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털고. 가족들도 털고 지인들 지금 그 털고. 아내분도 지금 뭐 네. 다시 또 끌고 갈 거라고 네. 하는 그런 분위기던데요. 아주 오랫동안 지인들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도사들인 거예요. 아, 야, 이건 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 그렇죠. 벌어지는 건데요. 네. 선생님 혹시 그 저 더 킹인가요? 그 검찰 다룬 영화 네, 혹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네. 요약본으로 그냥 아, 다시. 못 봤거든요. 네. 그 요약본으로 봤는데 오, 끔찍하대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리얼하게. 네. 그러니까 만 무당과 무속에 미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다음 대통령을 찍는 네. 아 누가 될 것인가 막 네, 맞아요. 이걸 굉장히 잘 연결해가지고 했던데 지금은 아예 이제 지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들이 장악을 한 거니까요. 네. 눈치 안 봐도 된다 이거죠. 그때는 천년만년 이거를 검찰 왕국을 만들고 네. 싶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거죠. 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놈들이 아예 다 드러났으니까.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정치를 드러냈으니까. 숨어서 안 예. 하고. 네네. 네. 가면 딱 그동안 이렇게 쓰고 있던 거. 저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장모한테만 충성하지. 장모랑 아내에게 마누라한테.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검찰 개혁은 더욱 더 빼다박을 수 없는 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일부 사람들은 야 그거 해야 될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 네. 등등의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마 다음번에 어떤 쪽이 정권을 잡든 중요하던 예. 화두로 떠오르지 않겠냐 예. 생각이 들어요. 하도 난장을 쳐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개혁을 위해서는
뭐 참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본질과 정체가 다 드러난. 네. 그래서 쟤네들이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고 얼마나 무식하고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예, 예. 그런 짓을 벌려왔는지를. 그 일말의 기대와 환상까지 다 깨버리는. 네네. 예, 완전히 이제 정 끊게 완전 정 떨어지게 만드는. 야 그렇게 똑똑한 척하던 놈이 영수증 휘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니까 공안 사건도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야 이제 제가 이제 공안 통치까지. 마지막 카드라고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선생님 그러셨죠. 아까 공안 통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해서 안 네네네. 되면 마지막 공안 통치라 이거예요. 그럼 공안 통치를 하려면 공안 사범을 조작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려면 수사권을 지내 가져가야죠. 그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은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와해시키거나 포섭하는 거, 뭐 수박을 못 끌어당기는 거랄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전쟁. 뭐 공안 국지전을 통치와 벌이는 전쟁은 그다음에 같이 이제 가죠. 공안 통치.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같이 가죠. 전쟁과 공안 통치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 칼잡이들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면 게 뭐겠습니까? 정권 네. 재창출이에요. 결국은 네. 반드시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걔네 입장에서는. 예. 안 할 수 없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힘과 힘의 강력한 대결이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과 저 이 검찰 세력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아주 재미난 기사가 떴습니다. 형광펜 네. 기사가 떴는데요. 형광.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는 것 같았다. 형광등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촥. 그렇게. 검투사가 어떻습니까? 검을 뽑는 것 같았다. 검투사가 검 뽑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 근데 예,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극우 매체가. 네, 그러면 한동훈이는 자기 칭찬이라 생각하겠죠? 네.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는. 내가 이렇게 멋있나? 뭐 이런 얘기야.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면은 그 기사 좀 내려 그거. 야, 그게 뭐야 그게? 저 애들은 이렇게 애들이 좀 수준난 기사 쓰고 그래. 진짜? 뭐 이래야 되는데 네네. 이제 가볍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멋있나? 다음에는 형광펜 좀 긴 거 갖고 나올까? 뭐 이제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잖아요. 긴 거. 칭찬 양쪽에 막 이렇게 꽂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뒤에다가 등 뒤에다가. 이렇게 딱 하나씩 뽑고 하나 뽑고. 두 개. 네. 그러니까 칭찬인 줄 알고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검투사가 뭐예요? 노예거든요. 그러네요. 검투사가 노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로마 시절에 그 검투 노예죠. 주인을 위해서 싸우는, 예. 주인의 쾌락을 위해 싸우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좋아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머리가 나쁘니까 휘발됐으니까 잘 생각을 못 하겠지만 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잘 들어보면 중앙일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의 노예다 이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말인 건가요? 그럼? 이걸 듣고 좋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야,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딱 이러는 순간 죽잖아요, 저기는. 네. 옛날에 글라디에이터인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리고, 그렇죠. 네네. 이거잖아요. 예. 이거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칼점 추는 망나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인데, 네. 언제든지 이러면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뭐, 실질적으로 김건희일 수 있겠죠. 카톡으로. 예. 카톡을 이렇게 야, 내고. 저놈이 카톡을 잘 안 읽어, 씹었어, 이거. 딱 이러면 이제. 네. 그 이모티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300번이나 주고받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이랑 김건희가. 이런 거 준비해놨을 수 있죠. 너딱 가면은 그냥 바로. 언제 보내려고. 자, 이제 어쨌든 한동훈의 비참한 운명을 전 상징한 풍자일 수 있다. 지네들은 모르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검투사라 이거죠, 너는. 네. 주인의 유희를 위해서 칼좀 추는 검투사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버릴 수 있고 아하. 또 칼싸움하다 죽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운명이다. 이런 게 비꼬는 기사였나 그럼? 아니 그렇게 일부러 썼겠어. 중앙일보도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나름 지네들을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 딱 보니까 이게 한동훈을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식으로 보면 네네. 비꼰 비꼰. 풍자인데 아. 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좋아서 히히거리고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야, 이 검투사가 노예 출신이다. 노예 인증한 꼴이다 이거는. 그렇죠. 그 말씀 지금 너무 신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저는 이제 이 영수증 휘말 문제도 사실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 당시에 지금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윤석열이 어디 가서 어떤 술 처먹고 다녔는지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다 이제 그 휘발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을 보호해야죠. 방어하는 그렇죠. 정말 검투사로서 앞에서 예. 앞장서 싸우다가 이게 이 헛말이 나온 거죠. 나온 것 같거든요. 야 정말 노예 그 개보다 못한 지금 신세인 것 같습니다. 카톡맨이잖아, 카톡맨. 진짜. 카톡맨. 카톡으로 지령받는. 아, 카톡맨 뛰어나가. 예. 그렇군요. 아 참.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이동관이 마침내 지금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임명은 안 된 거죠. 그렇죠. 임명은 안 돼서 지금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빨리 사퇴를 해라 지금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공산당 신문 뭐 공산당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예, 이승복 어린이가 자꾸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공상당이 싫어 이게 떠올랐습니다. 네,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네. 이게 지금 네, 뭐 이 말 자체도 네네. 잘못된 말이에요. 아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도 언론이죠. 어, 그리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방송, 신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방송은 없을 수 있어도 네, 신문이나 그 자기들 기관지가 있어요. 그 언론으로 안 치는 거 아닙니다. 쳐주죠, 당연히. 아, 그리고 미국, 말 자체가 틀렸다. 네, 미국, 유럽 이런 데도 다 공산당 언론이 있어요. 네, 그럼 다 그게 언론이 아니라고 칩니까? 언론이죠, 그것도. 네네. 오히려 언론이냐 아니냐는 진실을 말하냐 말하지 않느냐에서 구분할 수는 있어도 아하. 그게 공산당 쪽이냐 미제국주의 쪽이냐 이거에서 딱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실을 말하냐 하지 않느냐. 그렇죠. 가짜 뉴스냐 아니냐. 네, 그런 게 네네. 찌라시냐 언론이냐 예. 이런 정도의 구분이 있을 수 있어도 아, 그렇군요. 뭐 공산당 쪽이라고 해서 그게 언론이 아니라고 말할 큰 거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소고발 당하는. 실제 공산당이 합법화된 나라라고 하면은 이건 고소고발 당할 거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당연히 약간 공산당은 싫어요로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근데 공산당이 불법화된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 조금만 있어 그렇지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고 저희들이 유럽에도 이 있고. 분단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조차도 약간 그래 좀 심한 말이긴 한데 뭐 심한 말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네요. 외국에서 말 이런 자체가. 얘기하면 진짜 언론 자유 침해, 네네. 그리고 정치적 자유 거부, 사상의 자유 불인정 이런 걸로 네네. 아주 매도당하기 딱 좋은 얘기예요. 예. 이게 파시스트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얘기 자체도 일단 잘못된 얘기고. 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동관 같은 즉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공산당을 어떤 사람들로 보느냐는 거죠. 네. 제가 옛날에 그 박근혜 한참 탄핵 집회 때 거리에서 친박계 이런 단체가 집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종북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종북이야. 딱 이래.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규정 딱 그거예요. 부시가 하는 말이랑 비슷하네요. 예. 줄 안 서면 말을 죽이고 막. 다 반대편에 적이야. 이거. 네네. 똑같아요. 얘네들도 자기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놈들은 다 공산당인 거예요. 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네. 안 하면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소위 파시스트들이 써온 반칙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을 불법화시킨 다음에 사회주의나 예예. 자기들한테 반대하면 무조건 글로 몰아가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마녀사냥을 했죠. 뭐 보도연맹 사건도 있었죠. 네네. 한국에서 이승만이 그걸 제일 잘하는 예. 사람이고 그런 짓을. 그래서 자기들이 언론 장악, 언론 지배를 완성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고 이동관이. 예. 거기에 만약에 반대하거나 아. 저항하면 공산당으로 몰겠다는 얘기죠. 색깔 공격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얘들이 지금 색깔 공격을 자꾸 내세우고.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네요, 선생님. 그렇죠. 공안 공안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는거나. 그런 거네요. 예, 언론에서도 이걸 치면서 색깔 공격을 자꾸 내세운다든가 공안 정국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갔지 않습니까? 거의 검찰들과 언론을 갖고 통일부까지. 네네 통일부까지. 네, 그게 거기 딱 지금 말씀하신 그거네요. 네, 전반적으로. 전쟁부까지. 전쟁부라고 봐야지. 네네네. 이제 김영호인가요? 이번에 된 사람? 예, 김영호. 네, 아주 과격한 네. 반복주의자 아닙니까? 전쟁광이고. 네. 이런 사람들 전면 배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색깔 공격을 쫙 하는. 그러네. 김영호, 이동관, 네, 뭐 한동훈. 뭐 그런 사람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공안 정국화를 앞장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대해서 돈은 거기서 벌고. 그렇죠. 이 와중에 돈은 깨알같이 벌어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 이제 어허. 일단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이고 어허. 저항하는 단체나 집단이 있으면 이제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야, 그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까 이동관을 내세우는 게요. 네, 노림수- 걔네들로서는. 예, 걔들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이제 정순신 같은 경우는 학폭 얘기 있었을 때 바로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동관은 보니까 그거보다 더 뭐 정순신이 순한 맛이면 얘는 완전히 매운 맛인데. 네네. 뭐 이거는 뭐 자기 부인 비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본인도 있고 좀 또 이 아들도 있고 이런데도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방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 이동관을. 정순신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물이 있는 거예요. 아, 걔 안 되면 딴 애 시키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시끄러우니까 일단 빼 이럴 수도 있는데 아하. 언론 장악만큼은 이동관이가 기술자다라고 아. 보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철학 자체가 윤석열하고 딱 맞잖아요. 아. 그죠? 네. 다 빨갱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권 재창출 전략의 하나의 이제 디딤돌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구관이 동관이다. 네, 그런 글까지 막 돌고 있던데요. 아니, 그래놓고는 이 기자들이 그러면은 어디가 공산당 신문입니까? 네. 언론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야, 이놈 이거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생님? 비겁한 것도 있고 뭐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제 개소리 잘못했다가는 네. 기자들과 국민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80%가 반대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관이 저 임명되는 거를. 그렇죠. 옛날에 한주시 있었으니까 네네. 어떤 인물인지도 대충 알 거고.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울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공산당 네. 언론이 예. 서울의 소리다.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서울의 소리 기자가 있으면 항의할 거고 네. 아니더라도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증거 있냐? 네. 그거 혹시 명예훼손 아니냐? 아. 그러면 얘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네. 서울의 소리 봐라. 뭐 얼마나 거역하냐. 우리를 맨날 까지 않냐. 그게 공산당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더 욕먹을 거고. 싸대기라니 감히. 네, 싸대기를 막 때리고. 싸대기를 때리고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할 수가 대놓고. 없다. 사실은 자기를 까는 데는 다 공산당이라고 다 공산당인 거지,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는. 그렇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은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다음에 네. 향후 이제 대선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기 집권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일환인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명박이 예, 예. 집권에서부터 계속 종편을 장악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그 SNS 같은 걸 잡으려고 애들이 엄청 애를 썼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유튜브 지금 장악하려고 했어서 거의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종편 먹었지. 네. 유튜브 다 거의 극우가 점령했지. 네. 그러니까 SNS도 상당 부분 자기 지분들을 그렇게 확보했단 했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애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계속 브레인워시 비슷하게 뇌세탁을 시켜가지고 뇌세탁을. 우리한테 유리한 예. 상황을 만들겠다. 아. 한마디로 우리가 영구 집권하겠다. 이 목적하에서 지금 이런 걸 장악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정말 끔찍합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제가 두드려라고 하는 제가 만든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그 이명박 정권 시기에 이 언론 통제, 장악 네. 이걸 보고 이제 제가 같이 쓴 노래였는데 이 트루먼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나라를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무서운 것은 이게 이제 좌절과 허무로 빠지게끔 뭐 젊은이들과 우리 사람들을 야씨 해도 안 되네.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믿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쟤네들이. 네. 그러면 영구 집권이 가능한 거고 일본처럼. 그렇죠. 야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의 기득권층의 이런 잘못된 행동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걸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었다. 아. 또 이제 소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정부, 네. 민주당이죠. 예.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네. 이게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반복되면 쉽게 하면 민주당 계속 찍어주는데 네. 찍어줘도 세상은 그대로더라. 효능감이 없으니까 네, 타격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한번 촛불 집회 많이 못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내 표를 한번 딱 찍으면은 이게 뭐 대포로 돼서 가가지고 그냥 저놈들을 그냥 확 때려줘 이게 타격감이 확 오는데 그렇죠. 이거 뭐 백날 찍어봐야 이게 그렇죠. 이것들이 뭐 아니 응징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세상도 바꾸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단 예.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개혁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예. 뭐 한 일이 별로 없었다. 어. 이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왜 찍어줘야 되는데 그 애들을 또 그리고 그런 찍어주면 게 뭐 좀 하냐 뭐 이런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 네. 무력감 네. 이런 것들이 사회에 확산되는 게 더 위험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죠?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과는 다르게 동학농민 전쟁부터 해가지고 네. 좀 그런 저항과 항쟁의 그런 DNA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네. 지금 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0분 되기 전 한 가지 넘었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어가 네 윤석열을 물었습니다. 아, 이거 뭐 애국장어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뭐 SNS에서. 이게 윤석열 보면요. 간혹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진난만한 아이 같아요. 아, 그 수해난 데서 집 무너져서 네네네. 그 수해민이 있는데 하이 이러면서 웃으면서 맞아요. 우와, 활짝 웃으면서 손 인사하는 소원 들었죠. 지나가면서. 예, 네네.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 막 초상집 가서 뛰어노는 애들 같잖아요. 네네. 아, 사람 많이 모였네. 너와 신난다 이러면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그거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천진난만한 아이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표현으로 들릴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네네. 그만큼 애가 수준이 낮다는 얘긴데요. 네. 이 붕장어도 이게 재밌었나 봐요. 이게 네. 잡아든 게. 그 무니까 좋아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게 뭐 어쩌고 하면서 예. 그 표정 보니까 신났어요.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군요. 그런 순진무구한 아이는 그야말로 아이 아니에요, 아이. 네네. 근데 이 윤석열은 그러한 어떤 순진무구함, 천진난만함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죠. 병적인 욕망을 갖고 있죠. 아. 애들은 그런 게 없죠. 아. 네, 그래서 지배욕, 권력욕 같은 병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이들은 파쇼적인 정치 이념 없어요. 그죠? 네, 아직 네, 몰라요. 네, 네. 근데 파쇼적인 정치 이념까지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기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 수준은 초상집 가서 노래 부르고 뛰어다니는 애 수준인데 네네. 아주 위험한 극우 사상. 네. 예, 그다음에 병적인 칼 욕망. 들고. 예, 거기에 병적인 욕망. 네, 욕망도 있고. 그러니까 척키 같은 거잖아요. 척키. 네. 귀여운 인형, 귀엽진 않던데 그 인형. 네. 하여튼 네. 조그만 아이, 요만한 아이, 귀엽게 생긴 아이, 막 천진난만할 것 같으니까 칼 들고 가서 막 꽉 찌르고 돈 훔쳐가고, 네. 사람들 죽이고, 고속도로 휴게하고. 막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참 그런 거 보면 네. 야, 이거 저는 가볍게 재미나게 상황이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심각한 얘기였네요. 아, 순진무구함에다가 위험함까지. 아, 사탄의 아이랄까? 사탄의 아이다 이런 거네요. 네, 거의.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오겠습니다. 대통령 폭탄 주는 온 국민의 피요 여사님 명품 백은 온 국민의 기름이라 고속도로 휘어질 때 국민 등골 휘어지고 언론 찬양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못 참겠다 갈아보자 본부장을 구속하라 촛불 시민 일어섰다 윤석열은 물러가라 김건희는 감옥 가라 최은수는 지옥 가라 채팅창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순진 부부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탄의 아이로 하시죠, 여러분. 네, 사탄의 아이. 네, 척시 같은 놈. 척키 같은 놈.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7월 27일 네네. 북한에서 이제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 저희들이 사드기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네. 그 북에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연속적인 담화. 한 2번이었나요? 세 번. 3번이었나요? 네. 그런 담화가 발표되고 굉장히 지금 그 당시 좀 네. 위험하다. 네. 한반도 정세가 저희들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열병식 여기에 이제 러시아 국방부 장관 예. 쇼이구 장관이 갔습니다. 네, 그다음 네. 중국에서는 이제 국회 부의장격에 해당하는 네. 리홍중인가요? 네. 네, 이제 당 및 정부 대표단. 네네 이렇게 이제 해서 갔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 얘기를 좀, 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문한 것은 네.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화제였죠. 근데 전쟁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쟁 수장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약간 의아하던데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국가 역량을 총투입한 전쟁으로 지칭하지 않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전쟁 무력의 일부만을 동원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작전이다. 네네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은 총력전이에요. 지금 미국, 나토 맞습니다. 지금 뭐 다 하고 한국이 지금 네. 우리 포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네. 제국주의 진영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제 진영 사이의 예, 총력전. 예. 근데 뭐 러시아가 뭐 특별히 도움을 안 받으니까 예. 사실 일대 다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북쪽에 방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방문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방문이고요. 사실 러시아하고 북쪽의 관계가 2000년에 푸틴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제 북한이에요. 그렇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죠. 그러면서 최초의 외국 그 방문이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당선된 직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북이랑 그 소련 혹은 북이랑 러시아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좋았죠. 네네. 예, 푸틴 전임자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푸틴이 당선되자마자 하여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방문을 해가지고 관계 회복을 얘기했고 그때 이미 다극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변화할 거다 장기적으로. 2000년에 이미 약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예상을 한 거겠죠. 미국이 지금은 무서워 보이고 힘 세지만 언제까지 가겠냐 저게. 점점 내리막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는 워낙 미국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핵무기 개발로 치달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편을 들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결의했죠. 제재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북에서 격렬히 항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이라는 놈들이 체면 다 버리고 미국 들러리 나서고 있다. 뭐 대국이란 어디를 얘기했겠어요? 중국, 러시아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죠. 200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랑 북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북중 북러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거의 포위 압박해서 항복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죠. 화성 18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딱 오는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거기다 거수 경례를 하더라고요. 경례를요? 네. 거수 경례를. 그러니까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뭐 경례를 하면 담례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미사일에다가 그 경례하는 거는. 특히 러시아나 중국은 북의 핵무장을 반대해온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북의 핵무기 그것도 필살기죠. 미국을 박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 경례를 해요. 야, 이건 심리 분석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면은? 인정했다는 얘기죠. 인정을 했다. 북의 핵무장을. 그러니까 북을
핵 무장 국가로서 핵 보유국으로서 예, 예. 공식 인정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방문해가지고 같이 서 있기만 해도 인정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 경례까지는 좀 사실 그래요. 뭔가 심리가 넘어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훨씬 더 그걸 넘어서서 아하. 경의를 표하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러시아 네네네. 입장에서 미국을 끌어내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계속 푸틴이 얘기합니다. 아. 지금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미국하고 맞서서 사실 러시아처럼 네네. 거의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맞서서 싸워줄 나라가 있을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이 최고로 이제 거기서 짱인 거죠. 그럴 만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실력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는 거죠. 경의를 표했다. 예, 저걸로 미국을 이제 무릎 꿇릴 수 있다. 그리고 잘 싸워달라. 뭐 이런 거 쇼이구 아니겠어요? 입장에서 쇼이구 그런-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미국을 이쪽에서도 견제해줘야 아, 그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선생님,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세계 지금 최대 뭐 전쟁 뭐 좋아하는 국가, 전쟁 선호 국가 아닙니까? 호전 국가로서는 세계 1위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랑 사실상 이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네.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까지 전쟁이 벌어진다. 네. 이러면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거 아닙니까? 힘이 조금- 빠지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난감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북한이 좀 센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네요. 엄청 그게.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게. 한반도에서 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죠. 야, 아니 옛날에 그러면 왜 헷갈릴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때 미국이 워낙 세가지고 워낙 세가지고. 네, 워낙 세서 미국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도 그때는 미국한테 엄청난 저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무서워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북이 야 너희들 뭐 밥도 굶는다는데 지금 가난해서 힘들다는데 제재 받아서 해까지 가지려고 그래, 뭘 골치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골치 아프게 괜히. 그리고 자기들 핵보유국이잖아요. 네네네. 핵보유국은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핵 가지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아, 소련이. 그럼요. 엄청 반대했죠. 아, 그것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역사가. 네. 아, 자기 같은 사회주의 나라들인데도 네. 중국이 핵 가지려고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이게 진짜 우아했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이 핵을 가지면 네네. 동등한 위치에 선단 말 군사적으로 예, 예, 자기들하고 그거 자체가 싫었던 것도 있고 어허. 그다음에 미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 반제를 하겠다 미국에 저항하겠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예, 예. 오히려 이제 살살거렸죠 앞에서 아하. 찍히지 않으려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했던 겁니다.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아, 그리고 중국도 입장이 같아요. 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해서 무너뜨리겠다라는 예, 예. 입장을 계속 중국을 가장 큰 적으로 지금 삼고 네.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 옆에 누가 있으면 좋잖아요. 든든한. 아. 예. 그러니까 걔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누구한테 제일 도움을 구하지? 라고 그렇죠. 봤을 때 이제 북이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아. 그래서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네네. 강화 발전되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수 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일치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즉 그런 게 있군요. 반제국주의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 반대라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현실적인 군사안보상의 이유도 있고 아하.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죠. 이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어.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네네. 엄청난 큰 규모의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엄청난 큰 미래 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내다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당장은 군사안보상의 이유 때문에라도 북중러가 밀착할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역사상 지금 세 나라의 단결이나 이 네네. 동맹 수준이 최고조에 올라왔다. 예.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열병식에 아. 러시아의 군사 이제 국방장관, 네네. 중국의 대표단이 참가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상당히 커요, 사실. 아, 미국이 초청한 겁니까 그럼 결국? 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쇼이구 장관이 음. 북한에 간 것은 윤석열이 아, 초청한 거다. 거의 그런 윤석열이 식이에요. 거기 가지 않았냐 우크라이나에. 네. 그럼 당연히 러시아에서 야 이놈들아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초청한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석열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겠는데 네네. 어쨌든 미국이 지금 패권이 추락하니까 힘이 예.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중국과 아하. 북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북중러가
동맹을 맺으면 이게 무시무시하단 말이죠. 미국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만요. 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러시아랑 중국이 붙는 건데 이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고 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걸 붙게 만든 거죠, 지네가. 네네. 미국이. 이 세 나라는 강력한 군사 강국인데다가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예, 핵보유국이고 경제력도 대단히 뛰어난 나라들이에요. 네. 뭐 러시아나 중국이 예, 예. 브릭스의 주축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음흠. 미국의 패권이 자꾸 추락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서 네. 일본하고 한국을 돌격대로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견제에서. 네. 그럼 그걸 만들면 상대 국가들은 보고만 있겠냐 이거죠. 아, 너희들은 만들어라. 우리 가만히 있을게. 만들었어? 그래? 고마워. 뭐 우리 언제 쳐?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뭐라 그래서 하고 거죠. 대응을 하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 군사 동맹을 추구하고 나토를 아시아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시도하고 예.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북중러의 동맹을 밀어붙이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오히려 있다. 떠밀어주는. 그렇죠. 미국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이 사실 커요. 미국이 만약에 세 나라를 적대시하지 않고 네. 한 나라라도 아. 끌어내서 협상을 해서 좋게 풀었다면 아하. 이런 세 나라의 단결을 협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군요. 트럼프도 사실은 그걸 노리는 게 있어요. 옛날에 북미 수교를 할 때 중국을 패싱하려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불을 끌어당기면서 수교하고 중국에서 중국을 떼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랬더니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그 EJ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수교한 거 아니에요. 아하. 소련 약화시키려고. 소련 약화시키려고. 네, 중국하고 수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키신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키신저 들어갔었죠. 야. 그것처럼 트럼프는 북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네네. 고립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오콘들이 방해를 한 것도 있었고 네네. 북에서 중국이랑 회담을 해버려요. 그때 중국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연속 회담을 4번인가 해요. 그 2018년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나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네 씨.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다시 밀착을 해버리고 중국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초조했을 거예요. 혹시 북이 미국이랑 이렇게 결탁해서 우리 반중 노선을 걷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회담에 북에서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4번이나 한 거죠. 그 중국 입장에서 고마웠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담을 신청해 준 게 고맙고. 네, 그래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실패하면서 이제 물러났던 거고 아하. 지금은 이제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네. 세 나라가 친해지도록 자꾸 미국이 네, 밀어붙이고 미국과 있다. 윤석열이 초청장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북의 열병식을 이제 유튜브에서 자꾸 생중계를 한단 말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 생중계를 자꾸 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이거 니네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북한 거를 왜 자꾸 생중계를 해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막 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SBS, KBS 다 네. 유튜브에 뭐 몇 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중이 특히 많이 했죠. 네네. 여러 군데에서.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일단 그것이 뭐 북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혐오를 유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는 네. 이번 열병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남쪽 사람들도, 네. 이제 언론 쪽 사람들도. 이거는 보여줘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어. 이거 진짜 유튜브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또 이거 관심이 그렇죠, 높아 그렇죠. 이거는. 세계 이목이 집중된 열병식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병식도 그냥 매년 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예. 북쪽에서는 7월 27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칩니다. 전승절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죠. 예. 전쟁 승리절이다. 그렇죠. 그렇게 아하.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꺾어진 해를 중요시합니다. 10년, 네. 20주년, 30주년, 40주년. 물론 올해가? 그 사이에 5년도 좀 치는데 아하. 진짜로 중요하게 치는 거 하여튼 10년, 20년, 30년인데 네. 올해가 70년이에요. 70년. 70년.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전승절 7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의의가 깊게 이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 70주년 열병식에서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쪽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예. 또 어떤 무기를 보여줄까? 아하. 또 뭐 이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등등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남쪽에서도 이 열병식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거고 네. 그거를 실제로 많이 중계까지 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걸 보여주면서 북의 호전성을
막 부각시켜서 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심사도 있긴 있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70주년 열병식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이거 엄청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네, 뭐 생방송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음.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네. 초미의 관심사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네. 무슨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그렇죠. 근데 결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안 했고요. 네. 그 국방부 장관, 국방상. 국방상, 네, 예. 북한에서 국방상이군요. 예. 국방상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석들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무기가 대단했다. 무기 그 중에서도 뭡니까 무인기, 정찰기랑 공격기 예.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이 국방상의 연설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네. 연설이 이게 좀 장난이 아니었다. 이게 보통 네, 네. 그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선생님 혹시 뭐 저도 어떠셨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설이 더 중요하다. 연설이 더 중요하다고. 무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네. 무기 하나 새로 나왔다고 정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국방상의 연설은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 사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네. 북쪽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담화를 연속으로 발표했었어요. 예, 상당히 지난달 센 얘기들을. 말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분석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이번에 열병식에서 70주년 열병식에서 이 국방상의 그 연설은 그러한 담화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저는 최종적 성격을 띠는 담화라고 생각해요. 즉 최후 통첩이다. 최후 통첩이다. 이것은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최후 통첩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선전포고다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핵전쟁이 네. 나느냐 안 나느냐는 이제 중요치가 않고 나게 돼 국방상 있다. 말입니다. 네. 핵전쟁이 나냐 안 나냐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주경이 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위험하다 지금. 네. 지금 어쩔 거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네. 선전포고보다는 최후 통첩이다.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 통첩이라고 통첩. 봐야 되겠죠. 이제 어쩔 거야 이런 거군요.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런 건데 네네네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강경하죠. 지금 이대로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국가의 무력 행사가 미 합정국가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되는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예. 이 얘기가 이제 제일 화제가 됐었죠. 네. 왜냐하면 방위권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는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거칠게 표현하지 않고 네. 방위권 범위를 초월해서 하게 된다는 말인데 다 알아듣죠. 네. 이 얘기는 먼저 치겠다는 얘기다. 아.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예. 얘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북은 계속 너희가 계속 이러면 우리의 방어 행동, 거기 대응하는 행동도 점점 강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만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네. 이게 전제 조건이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제는 방어적 행동은 아니라 먼저 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앞에 단서도 달아요. 뭐 이해할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예, 표현하는 뭐 명백하게. 이런 명백하게라 뭐 그런 명백하게 식으로. 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헷갈리지 않게.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강력한 사실 선전포고 최후 통첩이다.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걸 다루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 네네. 무기만 다루지 네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 별로 안 다룬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반도가 대단한 전쟁 위기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네. 8월이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8월 달에 군사훈련이 잡혀 있어요. 네, 8월 16일부터 있습니다. 한미훈련이. 이것을 시작한다면 네. 북은 이거예요. 여기서 표현해 이대로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며 나가는 거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는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8월 말에. 8월에. 이게 계속 이게 8월이든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하든 상관없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공격을. 그게 지금 문제인 거고. 아하.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핵 공격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네네. 국내 차원에서의 뭐 타격전이든 뭐 국지전이든 네네. 아니면 뭐 전술핵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 네. EMP 공격이든 네. 이게 벌어졌을 때 미국이 끼어들 경우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아. 미국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본토를
우리의 전략 핵무기가 뒤덮는 걸 걱정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한테 하는 얘기죠. 네네. 미국한테 뭐라는 거냐면 끼어들면 아. 미국 본토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아. 전면적으로.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건 그러면 그건 사실 달리 얘기하면 국지전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요. 이 얘기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걸 깔아둔 거죠.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예, 했을 때 예, 너희들이 아. 경거망동하면 바로 본토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행진 그 열병 대호 행진할 때 보니까는 그런 부대가 있더만요. 뭐 상륙 부대? 네네네. 그래서 뭐 백령도 뭐 상륙 부대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지전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갖고 있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계속 정세 분석가들도 말씀하시고 네, 네. 저희들도 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러면 이제 북에서도 이제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은 계속 나간다 그러면 방이 넘어서서 백령도 점령하겠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번에 얘기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개입하면 개입하면 본토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본토를 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 저 열병 마지막에 네. ICBM이 최신형 18형 뭐 4대? 예. 17형 4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더라고요. 네네. 그럼 8개인데 8개보다 많죠, 당연히. 또 많이 있겠죠. 예, 보여준 게 예, 8개인데 예. 본토는 본토는 거의 불바다 된다고 봐야죠. 8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더 있다. 18형, 17형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게 15형도 있고 15형도 미국까지 날아갑니까? 네. 12형도 괌이나 이런 데 다 때릴 수 있죠. 서부까지. 그래서 화성 12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북이 자랑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있죠. 예. 19가서 쏘면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가는. 아,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이 있죠. 네. 북극성 계열. 아, 그다음에 이번에 보여준 헤일이 있죠. 그거 엄청 크대요, 그거. 바닷속 다니면서 네네, 해골에. 3일인가 다녔던 거잖아요. 그때 네네, 한번. 3일 그렇습니다. 동안 다니다가 그렇습니다. 한 개의 항구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항구를 없애는 것은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아. 항모 전단을 없애는 목적이에요. 항공모함. 항공모함 전단. 네네. 항공모함이 혼자 오지 않잖아요. 네. 옆에 보면 뭐 구축함, 순양함, 뭐 등등등 잠수함까지 쫙 오거든요. 그걸 이제 바로 함대라 그러죠. 제7함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한 방에 터뜨려서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네네. 헤일로. 예. 이제 그런 무기 등등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전략 핵무력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걱정을 많은 거고 걱정한다. 북에서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전쟁 나면 미국 본토를 완전히 뒤덮을 것이다 그게. 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라 이거예요. 네네네. 쇼이구가 왜 격려에 있겠어요? 그 아.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대화 속에서. 예, 예. 아, 보니까는 그 연설문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연설문들을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리 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다 했을 거고 사인도 하고 왔어요. 군사 분야 협력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인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사인하고 얘기 들은 거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예. 본토를 칠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때 치는 주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화성 18이다. 18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쇼이구는 기분 좋은 거죠. 18형 인사 좀 해야지. 근데 선생님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네. 야, 니네 이러면 니네 본토 멸망해 라고까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 북한이 처음이에요? 유일하죠. 유일한 겁니까? 네. 아,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과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언도 하고 뒤에 그냥 다 보여주고 일단 8대는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거기까지 네, 그렇죠. 미국까지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북쪽 미사일이거든요. 핵무력을 북쪽 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아,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과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 의지도 없고 예. 그럴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도 예.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어허. 근데 북은 아니거든. 아. 미국이 볼 때도 미국과 전면전을 할 전면적 핵전쟁을 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장성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다 북쪽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날라오면 거기서 날라올 테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지금 미국과 북은 사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전쟁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아주 심각한 핵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치열하게. 그리고 그 분수령이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네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적대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 아. 진짜 북에서 최종
지금 최후 통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하네요, 8월이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이 군사적 대결을 포기한다면 네네. 그때가 된다면 당연히 북미 간의 해빙이 이제 오긴 오겠죠. 네네. 수교하고. 네네. 수교되고 뭐 적대 정책 다 철회하고 네네. 뭐 이런 과정이 좋은 일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북미 수교까지 가려고 회담을 막 했었던 거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그렇죠. 미국이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렇죠. 네네. 적대 정책 포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절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 네. 그 무기 말입니다. 무인기를 2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정찰기고 하나는 공격기인데 네. 이름이 샛별 4호, 샛별 9호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게 그 미국의 무인 그 정찰기 글로벌 호크 이게 RQ4더라고요. 네. 숫자가 똑같아요. 샛별 4랑. 네. 그다음에 이제 공격기는 그 리퍼. MQ9이라고 네. 이 숫자가 9가 또 똑같아요. 이거 이제 맞습니다. 리퍼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모양도 똑같고 숫자도 똑같아요. 4하고 9하고. 맞습니다. 이건 선생님 심리적으로 뭔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왜 똑같이 만들었을까? 숫자도 똑같고 네. 이건 정말 궁금하던데요. 한마디로 저는 네네. 그거라고 해요. 자신감의 표현. 아, 너희들이 만드는 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똑같은 거 만들어서 근데 보여줄게. 이게 무인기가 네. 중국이랑 러시아도 이렇게 못 만든다던데요? 지금 이런 정도 RQ4나 네. MQ9이니까 네네. 글로벌 호크나 리퍼는 미국만 갖고 있는 거죠. 예. 중국이 약간 이거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이 있어요 무인기가. 중국이 약간 떨어져요. 예. 수준이. 그리고 러시아 못 만듭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만드는 건 북쪽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남쪽에서 막 폄훼를 또 하죠. 어. 사실 비행기지만 성능이 떨어질 거다. 겉모양만 같지. 근데 저는 뭐 ICBM 종이로 만들었다고 네, 했으니까요. 종이로 만들고 계속 그건 하는 얘기니까. 네, 네, 네. 근데 북에서 ICBM을 종이로 안 만들고 언젠가는 쏴서 보여줬듯이 네. 이번에 그 시험 비행도 했죠. 시험 비행도 했죠. 네, 네, 사진도 이거 영상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마 성능이 필적할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인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 최첨단 무기를 북쪽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보란 듯이 이름도 똑같이 붙여놓고 조롱을 하듯이. 그러고 조롱이다. 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조롱을 자신감과 하다. 조롱. 봐라 이거 똑같이 만들어서 있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것이고 또 전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들어와 있으면 누가 지금 이게 이제 북한 건지 자기네 건지. 저 글로벌 호크인가 저게 샛별인가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실제로 전시에는. 네. 남쪽에는 또 사대주의도 강한데 네. 리퍼가 오셨네 이런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오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똑같이 만드는 것은 그런 이제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제 혼란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카피를 했다, 설계도를 빼가서 만들었다, 뭐 해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네네. 그걸 뭐 설계를 뭐 해킹을 했든 독자를 했든 상관없이 이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지금 이제 핵이 3핵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본의 방사능 핵, 네. 폐기물이 나오고요. 북핵이 있고, 네. 남쪽엔 지금 탄핵이 있습니다. 네. 예, 세 가지 핵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핵은 윤석열에게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탄핵? 탄핵. 네. 네, 근데 탄핵이 될지는 모르겠고 예. 퇴진일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뭐 그거 무서워하겠죠. 알겠습니다. 못다한 질문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 싸대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적폐놈들을 다 휘발시켜버리는 그런 투쟁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배인가 했는데 진짜 일배였어. 종전선언하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먹는 네가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빤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데 너는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